좋아요, 구독.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이수페타시스, 또 오랜만이죠. 펀더멘탈로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AI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IT 쪽에서 여러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 빨간 줄이죠. 다시 선두권으로 지금 치고 나오고 있다. 지금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AI 얘기를 할 때 지금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했을 때 수익성 지금 당장에는 좋아지는 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AI 가속기 관련해서 그쪽 향으로 공급되는 MLB, 다층 회로 기판이죠. 이게 들어가는 게 이제 가시화됩니다. 바로 구글도 있지만 엔비디아 쪽도 있고 새로 신규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들어가는 게 아주 기대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 가동 모멘텀도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하반기 초부터 이제 아주 본격화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가장 AI 관련돼서는 가장 눈으로 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이 빨간 줄로 표시된 것 같이 아주 선두권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대체적으로 이오 테크닉스가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도 이수페타시스는 상당히 강한 느낌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메리츠 증권입니다. 제목이 아주 철학적인데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재조명을 할 시점이다. 거대한 흐름. AI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AI가 어떻게 진화 발전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이즈도 한계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아주 여러 군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쓰이고 더 많이 쓰일 건데, 요 AI 가속기향 MLB 다층 회로 기판이죠. 요게 P와 Q 동반 성장하는 시점으로 간다. 구글 같은 데는 이제 먼저 했으니까 여러 가지 제품이 다양화됩니다. 그러면 Q가 늘어나겠죠. 볼륨이죠, 물량이 늘어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 안 하는데 이제 새로 들어오는 거니까 Q도 좋고 P도 좋을 수 있습니다. P는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P, Q 다 동시에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3분기가 실적 바닥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3분기에는 저마진의 AI 가속기향 이쪽으로 가는 제품 믹스가 좀 많아져가지고 수익성이 좀 떨어졌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고마진 쪽으로 좀 돌아선다 이런 얘기고, 고마진 쪽에 또 하는 게 통신하고 네트워크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스펙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쪽들도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I 가속향 이런 것도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늘어나니까 좋아진다. 그러니까 AI 가속이나 네트워크 양쪽에서 지금 다 마진들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AI 가속기 쪽에서도 미중 분쟁, 여기에서 반사 이익이 좀 기대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중국에서 MLB 비중이 전 세계의 거의 67%,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AI 쪽 이제 칩 관련해서 혹시라도 계속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수페타시스가 생산한 MLB 같은 이쪽의 채택 비중이 점점 높아질 거다. 중국 채택 비중이 점점 낮아질 수 있다.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입니다. BNK 투자증권에서 지난 번에 나온 리포트인데 24년 6월부터 사공장이 본격 가동된다. 3분기에는 이 공장 이전 비용이나 이런 사람들 고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비용 부담이 좀 커져가지고 수익성이 안 좋았었죠. 그런데 3분기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이제 하반기 초부터는 본격 가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야 되니까 공장을 이제 크게 지은 거죠. 그래서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한번 이렇게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센티멘탈 주식으로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래량도 보시죠. 거래량도 상당히 강하죠. 양봉도 아주 강하게 뽑았습니다. 근데 누가 샀나 봤더니 외국인 기관이 양쪽에서 다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게 주가로 좀 밀어 올려야 되고, 그동안 옆으로 이렇게 쭉 횡보를 했던 국면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부담 없다. 그냥 캐치업 좀 따라가 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산 것 같습니다.
공매 잔고율 최근에 뭐 공매가 이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공매 잔고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뭐 마켓 메이커들이 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공매를 계속 때려주는 거죠. 그런 거 빼놓고는 실질적인 그 공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간 거 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스닥 시장 평균 정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로 밴드로 봤을 때 이미 주가 재평가는 한 번 있었죠. 한번 여기서 강하게 이 시점에서 있었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 고개를 떨궜습니다만 어제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모멘텀, AI 가속기향 MLB 모멘텀을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자. 이제부터는 실적으로 가시화 될 거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PER 봐야 되는데 AI 쪽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너무 비싼 주식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볼까요? 한미 반도체 많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45배 조금 여전히 높고요. HPSP 어제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죠. 37배 여기도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는 이쪽 계열 주식들은 분위기 좋을 때만 좀 쫓아가자 이런 얘기예요.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은 AI 쪽에서 이게 옥석을 가려야 된다. 과연 이익을 기업 그 시장에서 바라는 기대하는 수준까지 그 맞는 그런 기업 이익을 갖다가 줄 거냐? 그거는 아직도 물음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반에서 이수 페타시스는 17.8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 지금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것 쪽보다는 좀 싼 쪽으로 보시는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싼 쪽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걸 보셔도 좋겠습니다. 괴리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어제 20만 원 넘어갔다가 19만 원 그 언저리에서 끝났는데 상당히 강해져. 언젠가 제가 한 1,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주가가 불을 뿜었습니다. 오늘은 이수 페타시스인데요. 목표 주가 대비 18%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위기 좋았던 이수 페타시스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올해 간만이죠.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자, 차트 보시죠. 박스로 이렇게 제가 노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7월 중하선 이후에 2차 전지의 흐름과 계속 일맥상통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10개사 평균, 그러니까 ETF에 들어가는 10개사를 제가 넣어가지고 쭉 지수화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추세고 어제도 상당히 내렸습니다. 어제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오늘 썼던 화면인데요. 블랙 먼데이라고 부를 정도로 2차 전지주의 하락이 아주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비엠 11%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업체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 업체 에코프로죠. 7.4%나 떨어졌습니다. 자, 이쪽에 오른쪽에 빨간 거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도 어제 4%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개 종목들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포스코 홀딩스도 안 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스켓으로 들어가는 ETF에 이렇게 속해 있는 주식들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큰데 최근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 이 차트를 보면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게 쭉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좀 내렸잖아요. 내리면서 하는 소리가 너무 공급이 좀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깊어지는 골짜기 이런 것도 뭐 이게 철강 부분에도 해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튬 관련돼서도 조금 우려를 하는 얘기인데 4분기에 철강 부분 실적이 악화돼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나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메리츠 증권 얘기고 유의미한 실적 반등은 철강 쪽에서 24년 하반기나 가봐야지 그나마 수요가 돌아서는 것을 확인해야지 철강 가격, 제품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그 모멘텀 드라이버는 이쪽 리튬 쪽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양 공장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이쪽도 이제 초기 램프업이 들어가는데 램프업이라고 하는 거는 대량 생산이 확실히 들어가기 전까지 생산량을 조금씩 이렇게 올리는 걸 램프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25년에 가야지 포스코 퓨처엠에서 전구체 공장을 갖다 이제 가동을 시작하거든요. 전구체 리튬이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수익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가 25년도부터 수익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24년을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광석 리튬이 염수 리튬보다 원가가 좀 3배 정도 비쌉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키로당 15달러 선에서는 그 광석 리튬은 생산성이 안 나옵니다. 한 20달러 정도는 가야 된다. 아직은 조금 요원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가로 지금 그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진 투자증권입니다. 이 회사는 24년에는 포스코가 좀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FEOC라는 거는 우려 기업이에요. 해외 쪽에서 좀 그 우려되는 기업. 어디입니까? 중국 쪽. 중국 쪽을 좀 제어하려고 하는 게 이 포스코 홀딩스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직 장기적인 얘기죠. 그래서 주가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오히려 사고 있어요. 그 전에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쳤던 거를 쭉 하면서 지금 사는 이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공매 잔고를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내려왔고 한 번 주가가 뻗었는데 역사적 밸류 상단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PER로 보시면 여전히 조금 높은 이런 느낌이 있고요. 물론 에코프로비엠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어제 블랙 먼데이 같이 내려갔지만 조금 더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PBR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ROE보다는 약간 역시 높죠. 자 목표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뭐 18% 내려가야 본다는 반면에 포스코홀딩은 64%. 근데 64% 제가 볼 때는 조금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센티멘털로 이수 페타시스, 펀더멘털로 포스코홀딩스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